어제 저희 병원에 그 대만에서 어떤 그 부모님이 그 아드님을 그 키 수술을 해주고 싶은데 레이튼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은 김에 저희가 레이튼 수술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리자로프 수술도 아실 테고 그 속성 연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지 연장술, 뼈를 늘릴 때 옛날에는 이렇게 늘렸죠. 뼈하고 외고정, 몸 바깥에 이런 외고정 장치를 끼워서 뼈하고 외고정 장치 사이를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밖에서 이 로드를 길이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늘리면 속에서 뼈가 따라 자라나오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뼈를 늘리는 기간, 또 이 늘어나는데 새로 나오는 뼈가 완전히 단단하게 굳는 기간, 이 모든 기간 동안 이 외고정 장치를 거추장스럽게 달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 합병증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방식으로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온 게 LON, Lengthening Overlay. 이게 뭐냐면, 자, 처음 수술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외고정 장치를 할 때는 일리자로프하고 외고정만 달고 있었지만 속성 연장이라고 하는 Lengthening Overlay 방식을 할 때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고정이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고정 위에는 나사로 뼈하고 고정을 하지만 아래쪽은 나사와 뼈를 고정을 하지 않죠. 이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똑같이 외고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외고정으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안에는 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얻었을 때 아래쪽에다가 나사를 딱 고정을 하고 외고정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뼈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아래쪽에도 나사가 있고 위에도 나사가 있고 이제 길이가 변하지가 않죠. 이 상태에서는 외고정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뼈가 튼튼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뼈가 완전히 다 굳어야 뺄 수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외고정 장치를 빨리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처음으로 아주 제대로 정립하신 분이 미국의 저희 선생님이신 드로펠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립을 하셨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논문들에서 모든 게 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식이. 기존 방식하고 비해서 뼈도 잘 나오고 뭐도 잘 나오고 다 좋다. 그리고 이 안에 기둥이 있으니까 원래는 그 뼈를 늘릴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근육이 있죠. 근육이 비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쪽으로 뼈가 이렇게 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휘는 현상도 있었는데 안에 기둥이 하나 박혀 있으니까 늘어나면서 휘는 현상도 적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방식이 나왔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90년대 그 이후부터는 이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수술이 많이 갔죠.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미국의 그 학회를 갔는데 그때 HSS에 있는 로즈브르 선생님이 나와서 그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Lengthening and Dennate. Lengthening and Dennate는 뭐냐면, 자, 일단 랭스닝, 외고정으로 랭스닝을 일단 하고, 그래서 1차 수술 때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리자로프 수술하고 똑같은데, and then nail.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얻으면 외고정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위아래 고정한 다음에 이걸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LON하고 LATN 공통점은 뭐냐면 외고정과 내고정을 같이 써서 이 외고정 착용 기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즉 그 뼈가 굳는 기간 동안에는 외고정 없이 내고정으로 고정한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인데, 차이점은 LON은 처음에 1차 수술 때 내고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레이트는 그냥 늘린 다음에 2차 수술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싶죠. 근데 제가 2010년도에 로즈브르 선생님이 그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저거 좋은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큰 단점은 뭐냐면, 외고정을 오랫동안 차고 있으면 이런 그 피부하고 핀 사이에 이런 균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형외과에서는 이런 외고정을 오래 찬 상태에서 내고정을 뭔가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제가 드로펠리 선생님한테 저 방식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선생님이 저거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하니까 인펙션 리스크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펙션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고 하는 방식을 쓰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 레이튼이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개선을 하면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제 나름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수술을 했죠. 어쨌든 그 로즈브루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그 레이튼 방식은 이 안에 금속점을 미리 그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수술은 그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아직 명명된 게 없잖아요. 한국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수술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LATN 대문자로 LATN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 T가 묵음이 되니까 레이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이걸 소개하면서 레이튼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한국식 발음으로 레이튼으로 하자. 그래서 레이튼 수술 방법, 레이튼 술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고 수술을 하니까 한국의 다른 의사들이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또 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뭘 이상한 수술을 한다. 그래서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레이튼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거의 탑에 손꼽힐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감염이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다시 발표를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 레이튼 방식이 기존 속성에 비해서 어떤 면이 좋았길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하는데도 이거를 꼭 도전을 했어야만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존의 속성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리자노프 방식하고 차이가 뭐냐면, 일리자노프 방식은 수술할 때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안에 수술할 때 금속 내고정이 들어가죠. 그럼 이 금속 내고정을 넣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골수강을 갈아내야 됩니다. 골수강에도 혈류가 있고 우리가 뼈를 만드는데 골수강도 역할을 해요. 뼈 밖에 있는 골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골수강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죠. 골수강을 손상을 줬는데도 골수강 손상을 주지 않는 수술하고 뼈 나오는 게 똑같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분명히 이게 뼈가 나오는 게 일리자노프만 했을 때보다는 약하고 또 안에 기둥이 있으면은 혈액 현상이 적다는 것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늘릴 때 저항하는 근육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약간 휘어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았던 사람들 길이를 맞춰주면 뼈가 약간 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키 수술에서는 다리가 원래 곧았던 사람이 연장을 했는데 키는 컸는데 약간의 X다리만 생겨도 굉장히 이걸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키 수술을 하면서 X키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속성 연장의 두 가지 문제, 뼈진이 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에 X키가 생길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문제. 이게 실은 수술을 하면서도 늘 신경에 쓰이고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뼈를 잘 형성시키는 방식이에요. 기존 일리자노프 요거 외고정 장치만 하는 것보다 더 뼈가 잘 나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그리고 요거는 연장을 할 때는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형이 됐더라도 우리가 그걸 또 이렇게 쉽게 똑바로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었을 때 안에다 고정을 하기 때문에 다리 모양을 만들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레이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레이튼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수술을 속성 연장보다. 이제 제가 하면서 속성 연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가지 단점,
뼈가 잘 안 나오는 것과 속성에서 X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클리니컬 스페디 릴리티 리서치라고 하는 SCI 저널에 둘 다 우리가 퍼블리시를 했고, 이제 속성 연장에 있어서 그런 단점들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항상 감염에 대한 늘 속성보다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외부적 장치를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 연장보다 좀 더 오래 차야 됩니다. 환자들도 힘들고 실은 기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1차 수술 때도 외고정 핀을 박을 때 나중에 2차 수술할 때 내고정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상상해서 다 피해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2차 수술하고 연장을 하면서 뼈가 틀어진 것도 3차원적으로 틀어지거든요. 그거를 또 다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2차 수술할 때는 감염이 안 되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수술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키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레이튼 해주세요 할 때 그냥 제가 보고 그냥 속성 연장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쪽으로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성 연장은 비교적 그냥 간단한 심플한 케이스 때는 속성 연장을 하시라는 거고, 레이튼은 제가 요즘 어떤 경우에 하냐면 뼈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을 때 그걸 같이 교정을 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뼈가 너무 짧아가지고 속성 연장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이거를 이 내고정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너무 짧고 너무 좁고 이런 분들에는 레이튼이 거의 유일한 방법일 정도로 좋은 방식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속성 연장과 레이튼이 어떤 서로 장단점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있다가 예전에 했던 레이튼 수술 중에 레이튼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또 레이튼을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